안녕하세요. 내일이 명절인데요. 오늘 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만 세 가지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추전, 생선전, 그리고 우럭야채전을 할 거예요. 여기 라고스에 있는 재료로요. 근데 고추전은 속 넣을 게 필요하잖아요. 가 필요한데 고추전을 많이 할 게 아니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동그랑땡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소고기 들어간 너비아니 구이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동그랑땡 고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야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랐는데 적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비고에서 이렇게 두툼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할 거예요. 생새우 까서 생새우 까서 양념 해놨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반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해서 고추전 둘레에서 7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이고추 아주 큰 거예요. 오이고추로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너무 쫀득쫀득해요. 이 너비아니 구이가 고기로만 묻혀 있어서. 그래서 좀 썰어야 될 것 같아요. 고추는 조금 매콤한 거를 하는 게, 작은 고추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해보니까 이 오이고추는 너무 커가지고 후라이팬에 붙일 때도 번거롭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이고추 지금 수확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윗부분이 매콤해요. 고추가, 오이고추도 처음 열었을 때 풋고추일 때는 안 매운데 이게 이제 수확 시기 빨갛게 익어가는 시점에는 조금 매콤해지거든요. 한 반 부분까지. 너무 번거롭게 이 속을, 고기를 사자니 애매모호한 거예요, 양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새우만 다져서 넣을까 하다가 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은 양 하실 때는 이거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새우를 저는 통째로 넣었는데 새우를 좀 다져가지고 주무르면 그게 응집력이 생겨서 새우로 인해서 속 넣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녹말가루를 좀 넣고 응집력을 만들었거든요. 파슬리를 넣었어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꼬불꼬불 파슬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계란찜에도 넣고 계란 후라이 할 때 요 파슬리가 입에서 나는 중년들의 그 향도 좀 소멸시켜주고 아주 좋거든요. 중년들한테 이 파슬리 많이 권하고 싶네요. 짠짠. 잡내를 없애려고 소주를 좀 뿌렸습니다. 응집력 보태는 데는 계란만한 게 없죠. 전할 때. 후추도 넣고, 이건 이제 녹말가루 약간 넣었어요. 이게 지금 감자 녹말이 아니고 옥수수 녹말이 많아요. 라오스는 옥수수가 많이 나와서. 근데 몸에는 녹말가루, 감자 녹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금도 약간. 이미 간이 돼 있는
동그랑땡이랑 너비아니는 간이 이미 돼 있잖아요. 집간장을 약간 넣어주세요. 깊은 맛이 납니다. 소금보다 간은 간장으로 하는 게 몸에도 좋고, 오래된 간장 같은 거는 깊은 맛을 내서 맛도 더 맛깔스러워지고요. 김치 담을 때도 오래된 집간장으로, 이게 발효 재료잖아요. 간장이 대표적으로. 젓갈 넣을 때 집간장 약간 넣는 것도 발효에 도움되죠. 위에 꼬다리 있는 부분을 잘라주고요. 아, 참, 그리고 고추전 할 때 이 속을 다 빼잖아요. 근데 영양가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표피보다. 그래서 그래서 고추 속에 씨하고 그 대를 빼지 않고 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먹을 때 오히려 고소고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속은 이 고기, 이 재료로 감싸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맛이 훨씬 맛있어요. 식감도 그렇고. 새우거든요. 새우는 까서 미리 간을 해놨어요. 소금, 후추, 소주 뿌려놨어요. 비린맛 없으라고. 새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비린맛은 없는데, 그래도 잡내 없애려고 이렇게 양념을 해놨어요. 고추에다가 여기에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씨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떼지 않아요. 이거를 있는 상태로 하면 고소해요. 더 고소한 맛도 더 나고요. 맛있거든요. 잘 붙으라고 밀가루를 올려주고요. 새우보다 고기를 먼저 넣는 게 잘 붙더라고요. 이 새우를 원래 아주 갈아질 정도로 다져가지고 저 고기랑 섞었어야지 더 쉬운데, 그래서 고기를 먼저 얹고 새우를 올렸어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잘 붙어요. 고추는 매콤한 고추로 이거보다 보통 평범한 고추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오이고추는 좀 적당히 한 뼘 정도 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큰 거 오이고추를 해서 썰어서 상에 올리려고 이렇게 큰 거로 해본 거거든요. 이번에 실험적으로. 명절에는 전이 가장 손가고, 이거 반 자르지 않고 속에다 채워가지고 옆에서 먹는 사람은 맛있는데 하는 사람은 번거롭잖아요. 근데 타국에서 하니까 이 전이 많이 생각이 나요.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상하게. 여기 엄마네 팔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전 위주로 이번엔 집에서 항상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3가지만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고추전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계란을 풀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 과정까지가 좀 힘들죠. 위에다가 밀가루를 손으로 뿌리면 잘 고루고루 안 묻으니까 저렇게 채 내려가지고 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눌러주세요.
계란물 올리는 거를 제가 안 찍었네. 저는 전을 하는 날은 맛을 그냥 맛만 보고 안 먹게 돼요. 기름 냄새 맡아서.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크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계란물을 올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하고 나서는 편했는데 먹을 때는. 그래서 위에다가 계란물을 저렇게 직접 올려줘야 돼요. 근데 오이고추로 하니까 몇 개 안 해도 푸짐해요. 집에 수확해서 오이고추 남으면 이렇게 해서 전 한번 해보세요. 썰어가지고 냉동해도 되고요. 음식은 계속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방식으로. 고추전 항상 작은 거로 했었는데 이걸로 해서 잘라 먹으려고 이걸로 했는데 진짜 다 했네. 고추전 하고 나니까 너무 번거로워. 먹어봐야겠다. 맛을 한번 봅시다. 맛있어. 전문가의 손길인 속과 내 솜씨가 합쳐진 맛. 맛이 끝내주던데요. 대기업에서 나오는 속 그 재료가 얼마나 맛있게 나오겠어요. 그 속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명절 때 그 속 만들기 번거로우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동그랑땡을 으깨서 한번 넣어서 활용해 보세요. 동태가 없어서 이거 그냥 일반 생선 슈퍼에 가면 담백한 생선이거든요. 수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거로 할 거예요. 맛은 동태만 못해요. 동태는 아주 담백하잖아요. 기름기도 없고 수분도 적고. 근데 이거는 수분이 특히 많아요. 식감이 동태만은 못해요. 그 나름대로 그냥 구색을 갖추는 거죠. 이거를 졸여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생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라오스 마트에 가면은 냉동고에 꽉 차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계속 동태로 잘 준비해서 해놨어요. 이번에는 준비도 안 했었고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입맛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절 음식이.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먹을만 해요. 고명. 동태전에 고명과 쑥갓이 있어야 되는데 쑥갓은 없어서 그냥 빨간 고명만 올립니다. 이건 빨간 고추 고명이에요.
혼자 할 때는 이런 게 번거롭지. 손에 묻는 게. 둘이 하면 한 사람 올려주고 한 사람은 알아서 하고. 특별한 야채 넣고 우렁 야채전 만들 거예요.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냉이가 나왔거든요. 재배 냉이가. 봄이 가까워지면 생각나는 이 냉이. 달래냉이 바나나꽃 넣고 제가 재배하는 바나나꽃을 쫑쫑 썰어야 되는데. 바나나꽃 한참 필 때 손질해서 냉동실에 쫑쫑 썰어 놓기도 하고 육개장거리는 그대로 이제 길게 해서 냉동해 놓고 사용하거든요. 바나나는 여성한텐 피부를, 남성한텐 뭐 전립선 예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냉이, 바나나, 우렁, 또 하나 뭐였더라? 라오스는 바나나꽃, 냉이, 달래하고 달래.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번부터 한국 사람이 또 냉이도 나오고 이 쫄깃쫄깃한 이 우렁은 원래 냉이. 많고 냉이도 비린 맛이 가면 없어서 이런 전하면 소금을 별로 안 맛있거든요. 하니까 우렁이가 지천이. 이거를 통째로 시장 가도 넣었는데 그게 요즘에 위로 툭 삶아서 올라와서 잘 빠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송송 썰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썰어서 단백질에 아주 풍부하죠. 이게. 우렁이. 다지다시피 해서 넣으니까 라오스 아주 식감이 사람들의 좋더라고요. 단백질 라오스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우렁이 단백질 보충으로 아주 많이 먹거든요. 스프링 유기농 버섯도 재배를 팔아요. 많이 그거 하기, 맛있어요. 논에 유기농 여행 농사를 다니시다 하기 조금 때문에 깨끗한데 시장 각- 가면 가까이 나가면 우렁이 우렁 추천이에요. 하는 거 논에.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소금간만 해가지고 우렁은 별로 비린내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양식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에서 가지고 온 거고, 시장에 예전에 가면 막 산더미처럼 주먹만한 우렁이 있었는데 그걸 한 몇 년? 한 4, 5년 전부터는 4, 5년? 5년 됐나? 그때부터는 우렁이 삶아서 까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다니는데 지금은 시장 가면 안 깐 우렁보다 깐 우렁 파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눈꽃시장에 가면 이 우렁이만 이렇게 크기별로 팔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서 거기로 이제 항상 단골로 다니는데 냄새 맡아보면 우렁이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원래 조갯살로 많이 하는데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데 그게 싱싱한 우렁이거든요. 집에 가져와서 우렁을 한번 소금물에 소금 약간 쳐서 이렇게 한 번 더 데쳐가지고 소분해서 냉동해 놓고 활용하시면 좋아요. 된장찌개, 우렁무침, 이렇게 우렁전 이런 거에 활용하면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 중년 건강에도 아주 좋죠. 일단 식감이 좋아요. 쫄깃쫄깃해서. 그래서 이렇게 꼬치 껴가지고 시장 가면 아니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꼬치 껴서 소금 뿌려가지고 파는데 그거 먹어보면 아주 맛있어요. 밑간 해야지. 밑간 안 하면 안 되죠. 전할 때는 밑간을 좀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은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밑간을 항상 이거 하셔야 아마 돼요. 장떡에도 잘 어울릴 거예요. 고추장떡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우렁이. 민물이라서 고추장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민물은. 민물 생선도 고추장을 넣어야 제맛이 나고요. 이거는 간장. 오래된 간장. 아까 다른 전할 때 남은 밀가루 넣고요. 이건 밀가루로 반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로 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렁에 밀가루를 좀 묻혀주면 안 떨어져 나와요. 응집이 잘 되더라고요. 달래 여기 넣고 달래 요즘에 네. 한참 또 나와요. 이번에 요즘 달래가 네. 더 맛있을걸요? 찬바람 맞은 달래. 요 달래 이렇게 냉동해서 활용하시면 1년 내내 우리 집에 특별하게 있는 된장찌개 할 때 구명처럼 위에 다 끓인 다음에 살짝 바나나. 올려주면 달래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나나꽃 이건 효능이 아주 바나나 좋잖아요. 꽃? 바나나꽃은 특별한 향이 없어요. 대구살로 이용하려고 바나나 향이 나요. 꽃폈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손질해 놓으면 특별한 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활용해도 아주 잘 어울려요. 바나나 꽃은 자주색이라서 저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색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남은 밀가루 다 때려 넣고 조금씩 남아있는 튀김가루 뭐 무슨 가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넣고 일단 제가 이번에 제가 물건을 사다 놓고 모르는 밀가루를 하나 알게 됐거든요. 이것도 그냥 튀김가루 남은 거 다 넣고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랑 섞으면 더 맛이 있더라고요. 좀 모자라서 계란 남은 것도 넣고 그래서 다른 전을 손이 많이 가는 전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전을 해야 이런 짜투리로 남은 저런 재료를 넣고 할 수가 있거든요. 버리지 않고. 처음에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물을 많이 넣어서 제가 새로운 밀가루, 내가 모르던 밀가루를 알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달래, 냉이, 우렁. 물 너무 많이 넣나? 계란을 넣은 거를 가늠을 했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튀김가루라고 생각하고 사왔는데 쌀로 만든 튀김가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훨씬 식감이 너무 새롭고 맛있더라고요. 쌀로 만든 건 처음 봤어. 제가 사면서도 그냥 튀김가루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거만 보고 사다 놓고 몰랐어요. 근데 이게 쌀로 된 거. 밀가루가 잘 안 받는 분들은 요 쌀로 된 밀가루 잘 찾아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라오스에서 이제 한국 식재료를 그때그때 변화가는 거를 모르니까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어요. 좀 제가 늦게 알게 되죠.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냉이를 좀 더 넣을까? 냉이는 조금 단단하니까 그 뿌리가 단단하니까 잎 위주로 해서 전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뿌리 위주는 좀 억센 부분은 찌개나 국이나 뭐 그런 데 사용하시고요. 이 라오스에서 나오는 재배냉이는 뿌리도 튼실하지만 잎이 아주 튼실해요. 잎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식 전에는 들기름이 들어가고 일반 기름을 약간 섞어야 전이 더 식감이 좋답니다. 들기름으로만 하면 약간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몇 시야 지금? 4시, 5시가 다 됐구나. 음식을 여러 가지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만 이번에는 하는 거라서 오후에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녁 겸 먹으려고. 오! 밀가루 간을 냉이 향이 봤거든요. 아주 진한데? 냉이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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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이 향
간을 보니까 냉이 향이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 드디어 오늘의 특별한 전.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렁이의 식감과 그 냉이 향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리고 밀가루도 쌀로 된 쌀로 된 가루라서 식감도 남다르더라고요. 보통 때 먹던 전하고는 달랐어요. 밀가루 소화력이 없는 분들은 이 쌀가루로 된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전할 때도 부침가루, 튀김가루를 섞어서 하면 더 괜찮던데요. 항상 저는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눈이 너무 많나? 빨간 고추를 썰어놓고. 근데 향이 있는 오늘은 한국의 대표 냉이 달래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넣으면 그 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쌀이 들어가서 천천히 되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냉이 나오지. 겨울냉이. 이거 전 부칠 때 기름이 너무 적으면 그 전이 푹 늘어지고 식감이 별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요즘에 라오스도 기름을 시원하니까 넉넉하게 하는 게 좋아요. 명절 처음에. 세기가 훨씬 좋네요. 색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도자기 지금 그릇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색깔? 바나나 꽃이 그 갈색빛이 나니까 전이 고급스럽더라고. 색감이. 한국에서도 요즘에 바나나 농사 짓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바나나 꽃 판매해요. 그거 사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주 색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적이네. 바나나 꽃이 들어갔어요. 그 바나나는 색깔이 변하거든요. 자줏빛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약간 갈색빛이 나요. 이런 거에 하면. 그러니까 약간 지적인 느낌이야. 전이. 바나나 꽃 어서 보시면 버리지 말고 꼭 주세요.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량이 없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라이브로 틀고 다시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찍다가 핸드폰 용량이 적어져가지고 지금 라이브로 그냥 켜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에 보면 이 전 붙이는 게 따로 또 있어요. 영상이. 이거 전하고 있거든요. 고추전, 이건 생선전. 이건 냉이. 라오스에 나온 냉이, 우렁. 라이브로 달래, 갔으니까 다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저는 해드려요. 이제 마지막 거 하는 거예요. 라이브는 실험적으로 제가 가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빨리 한국을 가서 이 핸드폰이고 촬영 뭐 이런 거 들어오신 분들이 도구도 다시 싹 해야 되는 거. 오늘은 명절 전날이라 다 음식 하나 나오고 바빠서 안 들어오셨을 텐데.
라오스엔 우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을 해먹겠어. 다 사다 먹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맛있어.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전집에서 사다 먹었겠어요. 근데 여기는 하는 집이 있긴 해도 나 냉이향 너무 좋다. 안성 며칠 전에 이 냉이가 있길래 사서 쫑쫑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게 생각이 나서 여기다 넣었는데 냉이향이 진짜 많이 나네요. 향이 그립지. 우렁 들어가서 쫄깃쫄깃하고. 저는 밀가루, 튀김가루가 쌀가루로 나온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올 땐 몰랐어요. 근데 사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쌀가루로 된 튀김가루예요. 이거하고 밀가루 남은 거랑 같이 넣었는데 맛있네. 식감도. 난 쌀가루라서 늘어지면 어쩌지 그랬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난 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냉이전 특별합니다. 꼭 해서 드셔보세요. 이제 한국에 봄냉이 나오면 그 향은 더 진짜 극치에 달하죠.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이게 뭐 문어나 오징어 그런 거 넣어가지고 달래랑 섞어서 전해보세요. 정말 향이 좋네요. 냉이 향. 제사 지내는 거 아니니까 이 전을 하는데 원래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진한 향 나는 거 안 좋잖아요. 올려도 되나?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여기에 바나나 꽃도 들어갔어요. 제가 바나나 재배하는데 바나나 꽃 있을 때 다듬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거든요. 쫑쫑 썰어서 그렇게 해서 전에 먹어도 되고 썰지 않고는 육개장에다가 바나나 육개장 언제 보여드릴게요. 식구가 적어지니까 먹는 게 제가 영상을 올려도 먹는 게 쉽게 줄지가 않으니까 육개장 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하고 시간이 너무 갔어요. 요즘엔 지금 한 7개월 정도 있어야 바나나 제가 다 날려버려서 바나나 꽃을 7개월? 5개월 정도 기다리면 될까나? 바나나 뿌리는 그거를 녹말가루 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젤리처럼 묵처럼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뿌리부터 잎까지 꽃, 열매 버릴 게 없어요. 바나나 하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정원에 너무 번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 날려버렸거든요. 지금 이걸 실시키고 영상 만들려고 찍고 있었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한 거야. 안 했고요. 거든요. 이 큰 고추전에는 고기를 따로 사기가 조금밖에 안 하는데 번거로워서 동그랑땡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비비고에서 실시간이라 다시 설명을 하고 그 고기 너비아니구이랑 넣어가지고 으깨고 밑에는 새우 사다가 따서 새우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고추전 한 건데요. 되도록이면 이거 오이고추 너무 큰 거로 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거로 하니까 이게 부칠 때 번거로워요. 이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이즈. 그냥 작은 고추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오이고추는 좀 번거로워요.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오이고추로. 이렇게 썰어 먹으려고. 이거 냉이
지적인 전. 나오셔도 되고. 우리나라 대표 허브과 냉이, 달래, 쑥. 봄 허브지, 봄 허브. 한국의 대표. 아침부터 했으면 여기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기가 싫어서 느지막하게 지금 땡! 다 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행복한 날 되세요.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냉이전. 봄 냉이. 동남아 여행 오시면 바나나 꼭 드시고 가세요. 건강에 좋고 여자들 피부에 좋고 남자들 전립선암 예방이래요. 얼굴 인사해볼까? 아이고 죽겠다. 별거 하지도 않는데 너무 힘드네. 아 여기 올리신 분도 있네. 실시간으로 가서 보세요. 특별한 거는 저도 냉이전 처음 해봤어요.